나는 지금도 그날의 공기와 소리를 생생히 기억한다. 파리 국제산업박람회였다. 유럽 전역에서 온 거대한 기업들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서서 수많은 부스를 둘러보았다.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모든 산업이 나보다 앞서 있었다. 사람들은 여유롭게 웃으며 거래를 성사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세상은 이렇게 넓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작은 생각으로 살아왔는가. 그날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주영아, 너는 왜 여기에 왔느냐? 그냥 구경하러 왔느냐? 아니면 배워서 돌아가겠느냐? 나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다. 나는 단순히 보고만 가지 않는다. 여기서 배워간다. 그리고 반드시 이들과 같은 무대에서 싸울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단순히 놀라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기회를 봅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기회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단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박람회를 돌아다니며 나는 작은 노트에 끊임없이 메모했다. 이 기술은 한국에 가져가면 쓸 수 있겠다. 이 방식은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내 옆에서 말했다. 정 사장, 그냥 여행도 좀 즐기십시오. 너무 심각합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여행입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파리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늦은 밤에도 웃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 활기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열린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상황을 탓하기보다 질문을 바꿉니다. 왜 우리는 안 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를 묻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3번 질문한다. 첫째, 이 문제는 정말 풀 수 없는 문제인가? 둘째,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해법은 없는가? 셋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이 습관은 내 삶을 바꿨습니다. 그 후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기에도 길이 있겠지? 찾아내자. 하지만 이 깨달음이 내 삶을 바로 쉽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자본은 부족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비관적이었습니다. 주영 씨, 너무 큰 꿈 꾸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형편에 무슨 조선소, 무슨 대공장입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아니, 나는 이미 보았다.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못 보는 길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갈립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먼저 머릿속에서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을 현실에서 찾기 전에 생각 속에서 이미 걷기 시작합니다. 그날 파리에서의 경험은 나의 인생 지도를 바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작은 목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이익, 작은 성공은 잠시의 기쁨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큰 시장을 보고 더 큰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내가 겪은 것은 첫 성공과 그 뒤에 찾아온 방심, 그리고 쓰라린 실패였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그 경험이 어떻게 내 생각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실패마저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이야기하겠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파리에서 본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한다. 나는 바로 작은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처럼 보였다. 주문이 늘었고 직원 수도 조금씩 늘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말했다. 정 사장, 이제 진짜 사장님 다 되셨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달콤하게 들렸다. 처음으로 큰돈이 손에 들어왔을 때 나는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나도 해냈다. 이제 나도 남들처럼 좀 누려도 되겠지. 나는 새 장비를 사고 사무실을 조금 더 넓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위험합니다. 성공의 첫 단추가 채워지면 사람은 방심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이제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자만심이 나를 덮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나를 찾아왔다. 조영 씨, 요즘 돈 좀 벌었다며?
딱 좋은 투자 제안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어? 그는 유망한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다. 나는 깊이 검토하지도 않고 말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몇 달 뒤 그 사업은 망했고 내 돈도 함께 사라졌다. 나는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밤 나는 빈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사무실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나는 머리를 감싸지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실패 앞에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내가 뭘 배워야 하지를 묻습니다. 그날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주영아, 네가 본 세계는 단순한 꿈이었느냐? 아니면 진짜 만들고 싶은 현실이었느냐?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 실패에서 반드시 배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투자든 반드시 내가 직접 확인한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계산하고 내 머리로 판단한다. 그때부터 나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다. 매일 장부를 직접 확인했고 거래처를 직접 찾아갔다. 돈이 들어오면 바로 쓰지 않고 며칠 묵혔다.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말했다. 정 사장, 너무 조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기회 놓치면 어떡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기회는 다시 온다. 하지만 신뢰와 돈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실패를 발판으로 삼습니다. 가난해지는 사람은 실패를 핑계로 멈춥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꼼꼼히 조사하고 위험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이번 성공은 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번 성공은 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배운 덕분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운 건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파리에서 적었던 문장이 있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나는 거기에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리고 실패를 배우면 길은 더 넓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문제도 커졌습니다. 이제 나는 더 큰 자금을 다뤄야 했고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내가 어떻게 돈을 지키기 위한 철칙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부자가 되는 사람은 항상 먼저 지킬 것을 생각하는지 이야기하겠다. 나는 그 실패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살았다. 더 이상 감으로 돈을 쓰지 않았다. 더 이상 남의 말만 믿고 결정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내 삶과 회사를 지킬 5가지 철칙을 세웠다. 이 철칙은 나를 부자로 만든 기초였고 회사를 살린 생명줄이었다. 첫째, 돈에는 반드시 이름표를 붙인다. 돈이 들어오면 나는 3가지로 나누었다. 운영자금, 투자자금, 비상자금. 비상자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손대지 않았다. 이 원칙 하나로 나는 여러 번의 위기를 버텼다. 둘째, 모든 계약은 내 손으로 확인한다.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읽었다. 숫자 하나, 문구 하나까지 직접 확인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하곤 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꼼꼼하실 필요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한 줄의 계약이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나는 그 책임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셋째, 빚은 반드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진다. 나는 대출을 무조건 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갚을 수 있는 확신이 없으면 빚을 지지 않았다. 이 원칙 덕분에 외환위기 때도 우리는 파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넷째, 유혹을 경계한다. 달콤한 제안이 들어오면 나는 무조건 시간을 달라고 했다. 하루만 기다려라.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 하루 동안 나는 현장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계산을 다시 했다.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았다. 다섯째, 사람을 먼저 지킨다. 돈을 지키는 이유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다. 직원 월급, 협력업체, 대금, 신뢰, 이 3가지를 지키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된 이유였다. 이 철칙을 세운 뒤로 나는 달라졌다. 돈이 들어와도 들뜨지 않았다. 오히려 더 긴장했다. 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내가 이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 무렵 회사 임원들을 모아놓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회사의 모든 지출은 이 원칙을 따른다. 우리 회사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부터 배운다. 처음엔 반발이 있었다. 회장님, 너무 보수적이면 기회를 놓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무서운 건 회사를 잃는 것이다. 지킬 것을 지킨 후에 기회를 잡아도 늦지 않다. 그날 이후 회사의 문화가 바뀌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고 투자 제한은 철저히 검증했다. 나는 매일 현금 흐름 보고를 받으며 숫자 하나하나를 점검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만이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가난해지는 사람은 돈을 벌자마자 쓰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번 돈으로 길을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시험을 줍니다. 철칙을 세우자마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외환 요동치고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요구했고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빠듯해졌다. 이제 내가 만든 철칙이 진짜 힘을 발휘해야 할 순간이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왜 현금을 회사의 피라고 부르게 됐는지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대가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재무담당이 다급하게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이번 달 원자재 대금을 치르려면 계획보다 20% 더 필요합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물었다. 현금 잔고는? 이번 달은 간신히 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은 어렵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았다. 바깥은 평소처럼 햇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먹구름이 가득했다. 좋습니다. 오늘 당장 긴급 대책 회의를 엽시다. 임원들이 모였다. 나는 한 사람씩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모든 불필요한 지출을 중단합니다. 출장, 회식, 장비, 교체 전부 멈춥니다. 먼저 회사를 살려야 합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회장님, 임금 인상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지금은 약속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임금도 약속도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가 버텨야 미래가 있다. 그날 오후 나는 주요 협력업체 대표들을 불렀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금은 반드시 지급하겠습니다. 다만 조금만 기한을 유예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회장님, 우리도 직원들 월급 줘야 합니다. 한 달만 늦어도 힘듭니다. 나는 그들을 설득했다. 내 이름을 걸고 보증합니다. 현대가 무너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대금은 반드시 드립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한 대표가 말했다. 회장님을 믿겠습니다.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신뢰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금고를 열고 비상자금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이 돈을 쓰지 않으려고 몇 년을 버텼다. 하지만 지금이 그때다. 이 돈이 회사를 살려야 한다. 나는 우선 직원들의 급여부터 지급했다.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사람부터 지켜야 했다. 월급날 아침 직원들은 얼굴 가득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이렇게 힘든데도 월급이 나왔습니다. Has no.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여러분 덕분에 회사가 버티는 겁니다. 이제부터 더 힘냅시다. 여러분,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금은 회사의 피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은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비, 좋은 계획이 있어도 피가 마르면 회사는 끝입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정 회장님, 대출 상환 계획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나는 직접 은행으로 갔다. 은행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다른 기업들도 위험합니다. 계획 없으면 회수해야 합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금 저희를 믿으십시오. 이 위기만 넘기면 더 큰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회수하면 은행도 손해입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은행장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좋습니다. 다음 분기까지 현금 흐름을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제 낭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불필요한 회의, 불필요한 비용 모두 없앱시다. 현장은 1분이라도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부터 회사는 전쟁터가 되었다. 낮에는 기계가 멈추지 않았고 밤에는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매일 현금으로 보고를 받으며 숫자 하나하나를 점검했다. 여러분, 이게 돈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위기 속에서 지켜낸 돈은 회사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음 기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불안했고 나는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내 개인 재산까지 담보로 걸고 회사를 지킨 이야기를 하겠다. 그것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결단이었다. 위기는 멈추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환율은 다시 급등했고 원자재 값은 또 올랐다. 재무 담당이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번엔 비상자금도 거의 소진됐습니다. 다음 결제를 넘기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나는 잠시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결심했다. 좋습니다. 내 개인 자산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였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개인 재산까지 다 잃으십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여러분, 회사가 무너지면 내 재산도 의미 없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살릴 겁니다. 지금은 물러날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날 오후 나는 직접 은행으로 갔다. 은행장실 문을 열자 은행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내 개인 부동산 명세서와 증서들이 들어있었다. 이것이 내 전 재산입니다. 담보로 잡으십시오. 대신 우리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십시오. 은행장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필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세운 회사입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먼저 걸어야 직원들도 걸을 수 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이제 물러설 길은 없다. 앞으로만 간다. 회사로 돌아오자 직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나는 방금 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번 달 우리 모두 마지막 힘까지 쏟아붓읍시다. 이 회사를 살려야 합니다. 현장이 술렁였다가 한 젊은 직원이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다. 회장님, 저희도 끝까지 갑니다. 그 외침이 전염처럼 번졌고 현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날부터 회사는 전쟁터가 되었다. 직원들은 교대 근무를 줄이고 밤새 기계를 돌렸다. 사무실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전부 줄어들었다. 나는 매일 현장을 돌며 사람들의 손을 잡았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버티고 있습니다. 이 위기 끝에 더 큰 길이 열릴 겁니다. 며칠 뒤 자재가 도착했고 공정이 다시 정상화되었다. 나는 가슴 깊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살았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번 기회를 반드시 성공으로 바꿔야 한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신의 재산까지 걸고 길을 이어갑니다. 가난해지는 사람은 중간에 멈추고 변명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번 위기를 넘기면 우리 회사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이 경험은 직원들에게도 평생의 교훈이 될 것이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며 회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겠다. 며칠 후 우리 공장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트럭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기계 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다. 그들은 알았다. 이 프로젝트를 끝내야 회사가 산다. 우리도 산다. 나는 매일 현장에 나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안전모를 쓰고 흙먼지 묻은 바닥을 걸으며 말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이번에 끝내면 우리는 이깁니다. 한 직원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말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번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드디어 마지막 공정에 들어갔다. 용접 불꽃이 튀고 콘크리트가 마지막으로 타설되었다. 새벽 2시 마지막 확인이 끝났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해냈다. 끝까지 해냈다. 다음날 고객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완공된 시설을 천천히 살피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정 회장님, 솔직히 말해 이번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끝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입니다. 그게 우리 이름입니다. 그 순간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서로를 껴안았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재산이다. 내가 지킨 것은 회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희망이었다.
며칠 뒤 고객사에서 연락이 왔다. 정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더 큰 계약을 맡기고 싶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이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이것이 우리가 버틴 이유다. 이게 우리가 지켜낸 값이다. 나는 전 직원을 모아 강당에서 말했다. 여러분, 이번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는 제 돈을 걸었지만 여러분은 몸과 시간을 걸었습니다. 그 덕분에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더 큰 길로 갑니다. 이번에 보여준 힘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진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And the bountiful.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 크게 도전합니다. 그들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완수합니다. 그 결과 신뢰가 생기고 더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사무실에서 불을 끄고 앉아 있었다. 창밖에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섰다. 다음 위기가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미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 더 큰 계획,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성공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했고 생각의 크기를 또 한번 키웠는지 이야기하겠다. 프로젝트 성공 이후 회사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나는 오래 기뻐하지 않았다. 성공의 달콤함은 잠시일 뿐 안주하면 다시 추락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직원들을 모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부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한 임원이 물었다. 회장님,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다들 지쳐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 바로 도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버티며 쌓은 신뢰가 우리를 더 큰 무대로 올려줄 겁니다. 기회를 붙잡읍시다. 나는 해외 시장 진출을 결정했다. 이번엔 조선 기자재를 해외에 직접 수출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회장님, 국내도 아직 불안합니다. 해외 진출은 무리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위험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나는 직접 해외로 날아갔다. 바닷바람이 거센 항구에서 외국 바이어를 만났다. 그들은 나를 시험하듯 말했다. 한국에서 온 기업이 이런 계약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협상은 쉽지 않았다. 가격, 납기, 품질 모든 것이 까다로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열흘 동안 매일 회의실을 오갔고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을 따낸 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세계로 나갑니다. 이번 계약은 우리 회사를 새로운 단계로 올릴 것입니다. 현장은 다시 분주해졌다. 사람들은 피곤했지만 이번에는 웃고 있었다. 이번엔 세계 무대다. 우리가 해내면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인정받는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은 목표가 클수록 더 강해진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더 큰 길을 본다. 그래서 그들은 성장한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실패에도 멈추지 않고 성공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다음 목표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좋아, 해냈어. 이제 다음은 뭐지? 하지만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문화 차이, 언어 장벽,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장애물을 하나씩 돌파하고 결국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해외 시장 진출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낯선 경쟁자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로 멈출 순 없다. 끝까지 가자. 현지 공장 감독관이 까다롭게 말했다. 정 회장님, 이 사양으로는 우리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말은 직원들에게 불처럼 번졌다. 사람들은 밤새 설계를 다시 하고 시험을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기준을 통과했다. 외국 바이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 회장님, 당신과 당신 팀을 존경합니다. 이런 집념은 처음 봅니다.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이 현대의 이름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나는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이 길이 바로 내가 찾던 길이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제 우리 앞에 막힌 길은 없다. 한국으로 돌아와 나는 전 직원을 강당에 모았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단상에 올라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에 우리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나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 뒤 말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봅니다. 실패를 당하면 멈추지 않고 배웁니다. 성공해도 안주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왜 안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물으십시오. 한 번 더 도전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내디디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원하는 삶을 만날 것입니다. 강당은 박수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 현대는 더 큰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도전하고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박람회장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지 참가자로 뛸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나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해보았습니까? 그 질문에 예 라고 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